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OE 모닝뉴스 시작합니다. 미국 의회 상하원 의원들이 한국전쟁 70주년을 맞아 참전용사들의 희생을 기리고 미한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자유민주주의 가치에 기반한 두 나라의 동맹 관계는 무엇보다 강력하다면서 동맹 없인 한반도 평화와 번영이 유지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종훈 기자입니다.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 동아태 소위원장인 공화당의 코리 가드너 의원은 25일 한국전쟁 70주년 기념 상원 본회의 연설에서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전역에서 평화와 번영 유지는 더 이상 동맹국과 친구 없인 달성할 수 없는 노력이라고 말했습니다. Maintaining peace and prosperity on the Korean Peninsula and throughout the Indo-Pacific is an effort that can no longer be and never could be accomplished without all allies, without friends. That's why America and what makes America so strong. 가드너 의원은 또 북한이 진지하게 비핵화 협상에 복귀하도록 하는 최대 압박 캠페인의 복원을 트럼프 행정부에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과의 모든 관여와 관련해 미국은 동맹국들의 안보를 희생시키면서 북한과 협상하진 않을 것이라는 점을 중국과 북한에 계속 분명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 내 미국의 강력한 동맹이 최우선 사안이 돼야 한다는 겁니다. 공화당의 제임스 리시 상원 외교위원장도 이날 성명을 통해 미한동맹은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매우 중요하다며 지난 70년간 미한동맹은 확대되고 심화됐다고 말했습니다. 또 한반도는 오늘날까지 분단돼 있다며 북한이 핵미사일 프로그램과 무기 실험 등 도발을 지속함에 따라 미국은 변함없이 한국에 대한 방위 공약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한국전 참전 용사들은 적대 세력에 맞서 싸웠을 뿐 아니라 미국과 한국이 오늘날에도 소중히 여기는 자유와 민주주의의 비전을 위해 싸웠다고 강조했습니다. 상원 외교위 민주당 간사인 밤 메넨데즈 의원은 트위터를 통해 전쟁의 피로 빚어진 한국과의 동맹은 우리가 가진 가장 강력하고 중요한 관계 중 하나라고 말했습니다. 엘리엇 엥겔 하원 외교위원장도 트위터 글을 통해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해 함께 싸운 용감한 미국인과 한국인들을 기린다면서 우리의 공유 가치는 미한동맹의 기반이자 보다 안전하고 번영하는 한반도와 영내 평화의 기반이 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원 외교위 아테소 위원장인 아미베라 의원도 트위터에 70년이 지난 지금도 미한동맹은 변함없다면서 민주주의와 자유시장 경제의 가치에 기반한 양국의 파트너십은 동북아시아 지역 안보와 번영의 초석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원 외교위 아테소위 공화당 간사인 테드 요호 의원 역시 트위터에 우리는 영내 평화와 번영을 가져오는 데 있어 한국과의 관계 강화를 결의하며 미국은 한반도의 잔인한 독재주의와 억압에 계속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계 미국인인 민주당의 앤디 김 하원 의원은 중요한 시기에 기념일을 맞는다면서 북한은 공개적으로 긴장 고조에 나섰고 한국과의 방위비 분담에 관한 트럼프 행정부의 행동은 북한의 이런 위협으로부터 주의를 다른 곳으로 돌린다면서 우리의 목표는 향후 70년을 위한 평화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BOE 뉴스 이존입니다. 유엔 강제적 비자발적 실종에 관한 실무그룹 의장과 고문, 처형 등을 방지하기 위한 여러 특별보고관 등 8명은 25일 성명에서 정전협정은 전쟁 포로와 강제 이주민들의 송환을 규정하고 있지만 북한 당국은 이를 거부하고 있다며 국군 포로와 납북자 송환을 촉구했습니다. 이어 북한 정권은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가 반인도적 범죄로 판단한 전시, 전후 납치 피해자들에 대한 신원 확인과 가족 간 소통을 허용하고 궁극적으로 이들을 송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의 인권조사 기록단체인 전환기 워킹그룹은 한국 정부가 남북관계를 이유로 국군 포로와 납북자 송환 요구의 소극적인 상황에서 유엔이 이를 공개적으로 언급한 건 국제범죄를 용인할 수 없다는 국제사회의 보편적 시각을 반영한 것이라고 BOA에 밝혔습니다. 미국 국무부가 북한의 수감시설에서 고문 관행이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모건 오테이거스 국무부 대변인은 26일 국제 고문 희생자 지원의 날 성명을 통해 북한 정권이 특히 어린이들을 포함해 강제 북송된 탈북자 수용시설에서 고문을 자행하고 있으며 이를 표준적인 관행으로 계속 채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는 앞서 25일 공개한 인신매매 보고서에서도 북한 정권이 수용소 내 수감자들에게 가혹한 강제 노역을 시키며 정치적 압박의 도구로 삼고 있다고 적시하고
중국에서 강제 북송된 탈북 여성들은 북한 관리들에게 강제 노동과 성착취, 고문 등의 피해를 당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대립과 갈등이 심화된 가운데 미국 국무부 차관이 중국을 또다시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특히 한국을 중국의 대표적 보복 피해 국가로 거론하면서 중국에 대응한 연대와 단결을 강조했습니다. 김동현 기자입니다. 키스 크라크 미국 국무부 차관은 25일 전화회견을 통해 영내 국가에 대한 중국의 위협을 비판하면서 대표적 보복 사례로 한국을 거론했습니다. 크라크 차관은 지난 2016년 한국 정부가 성주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 배치를 결정하자 중국 정부가 보복에 나선 것을 예로 들면서 향후 중국의 이런 행동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We really believe that there's strength in unity and solidarity. We've seen the Chinese Communist Party retaliate against the country of Korea. When a bully's confronted, they back down. And they especially back down when you have all your friends by your side. 그러면서 중국의 외교는 다른 나라들이 원하지 않는 일을 하도록 유혹하고 강제하는 수단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크라크 차관은 또 최근 미국과 가치를 공유한 나라들의 경제망인 경제 번영 네트워크 EPN을 추진하는 핵심 당국자로서 한국과의 참여 방안도 논의했다고 밝힌 바 있는데 이와 관련해 미국은 회원국의 주권을 존중하며 미국과 EPN 바 국가 간 양자택일을 강요하지 않는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And the Economic Prosperity Network does not prevent members from working with any country or organizations outside the network or compel them to choose between partnerships. So this is not a choice. 크라크 차관은 다만 EPN 구상이 명확하게 내세우고 있는 상호 이익과 공정성, 규범 기반 질서 등의 원칙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회원 참가를 배제할 수 있다면서 중국이 보복 행위를 할 경우 미국은 동맹과 파트너 곁에 서서 필요로 하는 어떤 일이든 도울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크라크 차관은 중국이 자국의 차세대 통신망 5G 장비를 통해 감시국가 체계를 세계에 수출하려 한다며 각국이 화웨이 5G 통신망 구축을 배제해야 한다는 미국의 입장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또 최근 5G 네트워크 구축 사업에서 화웨이를 배제하기로 한 영국 정부의 결정을 환영한다면서도 핵심 부분만 배제하고 주변은 허용한다면 큰 실수를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중국인 전체가 아닌 극소수 중국 공산당을 겨냥한 정책을 펴고 있다면서 자국민을 감시하는 중국의 5G 장비 도입을 근절할 때가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VOA 뉴스 김동현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존 볼튼 백악관 전 국가안보보좌관에 대해 그가 원하는 건 오로지 폭격뿐이었고 북한의 비핵화와 관련해 리비아 모델을 언급한 건 큰 실수였다고 비판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5일 폭스뉴스가 진행한 타운홀 미팅에서 자신에 대한 비판 내용의 회고록을 출간한 볼튼 전 보좌관에 대해 똑똑하지도 날카롭지도 않았으며 일을 잘 해내지 못했다고 비난하면서 볼튼이 북한과 과거 이라크 정책에서 매우 심각한 실수를 저질렀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볼튼 전 보좌관의 유일한 장점은 모든 사람이 그가 폭격을 원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와 함께 회담장에 들어가면 상대방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들어주었다며 볼튼 전 보좌관이 협상에서 우위에 서는 효과를 줬음을 시사했습니다. 리비아 모델은 선 비핵화, 후 보상을 골자로 한 비핵화 방식으로 북한의 행동 대 행동, 단계적 접근 방식과 차이가 크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최근 회고록을 출간해 파장을 일으킨 볼튼 전 보좌관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대해 할 수 있는 만큼 엄격하게 제재를 시행하지 않았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제재를 이행하고 있다는 시 주석의 확언을 너무 믿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볼튼 전 보좌관은 24일 VOA의 그레타 반 서스텔은 개건 앵커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이같이 주장하고 중국은 북한 석유의 90%를 공급하기 때문에 이를 완전히 차단한다면 아주 작은 규모인 북한 경제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데도 중국은 그렇게 한 적이 전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미얀 연합군사훈련 중단 결정에 대해선 트럼프 대통령이 싱가포르 1차 미북 정상회담 당시 독단적 결정이었다면서 자신과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 존 켈리 당시 백악관 비서실장 모두 그 자리에서 처음 들은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워싱턴의 전문가들은 강한 경제적 압박과 군사적 억지만이 북한 등 독재국가 지도자를 변화시킬 것이란 볼튼 전 보좌관의 완고한 입장에 기초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마이클 오헨넌 브루킹스 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볼튼 전 보좌관은
경력 전반에 걸쳐 대부분 틀려왔다며 궁지에 몰린 과격한 정권은 일반적으로 완전히 항복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상으로 BOE 모닝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